오늘 함께 볼 지문은 2022년 4월 달에 시행된 고3 4월 학력평가 독서 마지막 지문이죠. 디지털 카메라의 자동 초점 방식입니다. 자, 우리 자동 초점 방식이란 어떤 방식이고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디지털 카메라에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자동 초점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자, 피사체를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라는 게 자동 초점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고요. 내용 일치 문제에 윗글에는 자동 초점 방식을 활용하는 이유가 서술되어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 초점 방식은 일반적으로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활용하여 초점을 맞추는데 자동 초점 방식이 활용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 자동 초점 방식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활용합니다. 내용 일치 문제에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활용해서 자동 초점 방식은 초점을 맞춘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 초점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대비 검출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이 있다. 그럼 지금 이건 분류해 주는 거죠. 대비 검출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이 나오겠다라는 거 당연히 예측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문단은 자동 초점 방식의 종류인 대비 검출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피사체의 상에 맺히는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직접 검출한다. 우리 지금 대비 검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고요. 우리 대비 검출 방식은 중요한 게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서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직접 검출한다는 거죠. 자, 우리 내용 일치 문제에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피사체의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직접 검출하는 방식이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피사체로부터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들의 밝기 차이인 빛의 대비를 분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자, 우리 이런 원리 같은 거 나오면 문제로 출제되기 참 좋겠죠? 각 방식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내신에서도 혹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원리를 잘 알아놔야 해요. 대비 검출 방식은 빛들의 밝기 차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빛의 대비를 분석한다고 하죠. 자, 빛의 대비가 클수록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상이 선명해져 초점이 정확하게 맞게 된다. 이런 원리를 활용해 대비 검출 방식에서는 빛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 렌즈를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지 센서에 맺힌 상을 분석한다. 자, 우리 일단 빛의 대비가 클수록 상이 선명해져서 초점이 정확해지니까 우리 가장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 빛의 대비가 가장 큰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 촬영 렌즈가 계속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촬영 렌즈가 앞뒤로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초점이 빠르게 맞춰질까요? 그쵸? 계속 앞뒤로 움직이는데 초점이 어떻게 빠르게 맞춰지겠어요? 그래서 대비 검출 방식의 단점은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별도의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에서 직접 초점을 검출하기 때문에 초점의 정확도가 높으며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장점으로 제시되어 있죠. 대비 검출 방식의 장단점을 묻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높지만 초점의 정확도가 높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선지 왜 적절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다들 찾아내신 것 같은데 우리 오류의 가능성 아까 낮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높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 거 고쳐야 되는 거죠. 자, 또한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초점의 정확도가 높은 대비 검출 방식을 사용하는 카메라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대비 검출 방식의 원리와 장단점에 대한 얘기였죠.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위상차 검출 방식은 우리 대표적인 자동 초점 방식 두 번째죠. 상위 맺히는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우리 아까 대비 검출 방식은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직접 검출한다 했는데 위상차 검출 방식은 이미지 센서가 검출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초점을 검출해야 되는 거죠. 위상차 검출 방식은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는 것은 대비 검출 방식, 검출하지 않는 것은 위상차 검출 방식으로 두 방식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방식은 AF 센서에 맺히는 빛의 위치 차이인 위상차를 분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위상차 분석하는 원리니까 위상차 검출 방식이겠죠. 자, 위상차 검출 방식을 활용하여 초점을 맞추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우리 과정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들 꼼꼼하게 알아놔야 되는 거죠. 과정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 거치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빛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와 여기까지는 대비 검출 방식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나오죠.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거나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주 반사 거울에서는 반사되거나 통과될 수 있구나. 자,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어떻게 되냐면 파인더로 보내죠. 촬영자가 피사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렇다면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빛은 어떻게 되느냐? 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어 한 쌍의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하면서 분리되고 각각의 AF 센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AF 센서에서 뭐 직접 검출한다고 했죠? 그쵸? 우리 아까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AF 센서에서는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상차 기준값과 여러분 중요해요. 위상차 기준값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광학적으로. 우리가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는 거죠. 위상차 기준값과 새롭게 책정한 위상차 값을 비교하여 초점이 맞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게 바로 위상차 검출 방식입니다. 자, 위상차 기준값을 수정할 수 있다는 틀린 선지와 위상차 기준값은 사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걸 왜 틀렸는지 이유 안 물어봐도 되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한 여기에서 과정의 순서를 묻는 문제나 과정에 필요한 장치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와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어야지 초점이 맞았는지 알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까요? 그쵸,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우리 주 반사 거울에서는 통과되거나 반사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반사하는 것부터 보면은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파인더로 보내죠? 촬영자가 피사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 반사 거울에서 통과한 빛이 나중에 AF 센서에 도달해서 초점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어야지 초점이 맞았는지 알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주 반사 거울에서 통과된 빛을 사용해서 초점이 맞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단은 위상차 검출 방식의 원리와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쌍의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지금 여기 마이크로 렌즈 이렇게 지나고 있죠, 빛들이. 각각의 AF 센서의 한 점에서 수렴되면
지금 이 세 개의 빛들이 다 여기 한 점으로 모였죠. 얘도.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인 위상차 값 x가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상차 기준값과 일치하게 되어 AF 센서는 초점이 맞았다고 판단한다.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인 x와 위상차 기준값이 일치해야 초점이 맞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림의 상황과 달리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하게 되면 빛들은 각각 AF 센서의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다. 내용일치 문제에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지 못하면 AF 센서에 닿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는데, 자, 이 선지 왜 적절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하면 B랑 C 영역에 도달한다고 했지. 센서에 닿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하진 않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자, 이 경우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 렌즈를 뒤로 이송시킨다. 그렇죠. 왜냐면 측정된 위상차 값을 더 늘려야 위상차 기준값과 같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렌즈를 뒤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지 못하게 되면 빛들은 각각 AF 센서의 A 영역과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다. 이 경우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커지기 때문에, 자, 커졌으니까 이제 렌즈 앞으로 이동시켜야 같아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촬영 렌즈를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내용일치 문제에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지 못할 때 촬영 렌즈를 앞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내용일치 문제에 위상차 기준값을 수정하기 위해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앞 또는 뒤로 이동시킨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 선지는 왜 적절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위상차 기준값은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측정된 위상차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촬영 렌즈를 앞 또는 뒤로 이동시키는 거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자, 이 방식은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하여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키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우리 아까 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를 앞뒤로 반복해서 이동시켜가지고 초점을 빠르게 잡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느리다 라고 했는데, 위상차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키면 돼서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빛의 위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렌즈 이동과 위상차 검출 방식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윗글을 읽기 전 학생이 예상한 내용이고요. 학생의 예상이 윗글에 드러나면 적절,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했을 때 가에서 라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 이거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답을 맞춰볼게요. 일단 가부터 갑시다. 자, 우리 통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시간의 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천사와 관련된 관점으로, 윗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 초점 방식의 변천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이 되어야 하고요. 자동 초점 방식이 현대 사진계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는 윗글에 서술되어 있지 않았죠? 따라서 부적절이고요. 우리 위상차 검출 방식과 대비 검출 방식 중 현대에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
그 이유? 이런 거 윗글에 서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히 되어야 하고요. 라, 위상차 검출 방식과 대비 검출 방식 중 빠르게 지나가는 피사체를 찍기에 더 적합한 방식 어떤 거였기요? 그쵸. 위상차 검출 방식이었죠. 대비 검출 방식은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고 나와 있으므로 적절히 되어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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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 즉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7번 문제예요. 7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7번에 적절한 거 5번이죠. 자, 그림의 상황과 달리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하게 되면 빛들은 각각 AF 센서의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고요. 1번부터 적절하지 않은 이유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위상차 기준값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값이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위상차 기준값에 일치해야 AF 센서는 초점이 맞았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상차 값 X 사이에 어느 점이라도 두 점이 수렴한다고 초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닌 거죠. 2번,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지 못하게 되면 빛들은 각각 AF 센서의 A 영역과 T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다 라고 윗글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위상차 기준값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값이므로 수정할 수 없죠. 4번, 한 쌍의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각각의 AF 센서 표면의 한 점에서 수렴을 통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8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4번이었죠? 자, 이거는 우리 세 번째 문단에 위상차 검출 방식의 그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필요한 장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데 위상차 검출 방식에 필요한 장치들은 차량 렌즈, 주반사 거울, 파인더, 보조 반사 거울, 마이크로 렌즈, AF 센서가 다 사용되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볼게요. 대비 검출 방식은 위상차 검출 방식과 달리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직접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대비 검출 방식은 피사체로부터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들의 밝기 차이가 클수록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상이 선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적절하지 않게 되죠. 3번, 대비 검출 방식에서 초점의 정확도가 높은 이유는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에서 직접 초점을 검출하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고요. 5번,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상차 기준값을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나 내신, 수능, 모의고사와 관련된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확인하는 즉시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유튜브 촬영이 지금 늦춰지고 있어가지고 문의를 보는 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